시간 안에 모든 건 각기 다르게 변동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연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빠띠띠아 사무빠따를 지금 현대의 문법으로 내가 풀이를 한 겁니다. 시간 안의 모든 건 각기 다르게 변동이 일어난다. 빠띠 연기론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지금 빠띠띠아 사무빠따를 관계론으로다가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연기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각기 다르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각기 다르게 변동이 일어날까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시간이 모두 동일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르게 흐르죠. 각자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진사급제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진사급제자가 5만 명 정도. 우리가 사극에서 하도 진사를 많이 봐놓으니까. 내가 그 전에 오래전에 경주를 갔었는데,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최진사 댁에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진사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 택시 기사님이 진사는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우 진사했다고. 조선조 때 진사 급제자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년에 100명도 채 될까 말까 하는, 그렇게 어려워요. 요새 사시가 어렵고 행시가 어렵고 예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 진사 시에 되면 훨씬 쉽죠. 진사급제자가 5만 명 정도 되는데 문과급제자는 더 적어요. 17,000명 정도 돼요. 500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과거급제, 대과급제자가 겨우 17,000명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과거 최연소급제자가 15살입니다. 부럽죠? 세상에 15살의 과거를 급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소년등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10대, 20대 이전의 과거 급제자를 소년등과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소년이잖아요. 요새로 말하는 중학교, 중3학교가 대과에서 과거를 급제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15살이면. 이런 삶이고 싶으시죠? 또 이런 자식 낳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내 아이가 15살의 과거 급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조선조 때 문과 최연소급제가 15입니다. 그러면 최연로급제자는 몇 살일까요? 50세. 더 쓰세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65? 더 써요. 왜 이렇게 인색하냐니까. 돌아가셨고. 합격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세냐고 내가 묻잖아요. 80 되시나요? 80입니다. 어머. 정답. 석연님이 딱 맞춰서 정답. 오늘의 급제자는 석연님. 조선조 최연로 급제자는 80이에요. 80까지 살았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조선조 때 평균 연령이 37, 3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세 과거급제도 늦은 게 아닌데 나이 80에 과거를 급제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또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이 80에 급제를 했으니 그 전에 얼마나 과장이 많이 갔겠어요. 보통 조선시대 때요, 50 정도 되면은 과장이 안 나가요. 다 포기하거든. 아니 15살 먹은 애가 과거급제를 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20대 때 거의 급제를 해요. 늦어도 30인데 조선 숙종 때 서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인 정권을 세웠다가 남인 정권을 숙청하고 다시 서인 정권을 세웠던 여기 법연님, 그 종시인 김석주는 27의 장영국제에 있어요. 김석주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합한 사람이에요. 장항급제를 할 정도, 27 장항급제라도 할 정도로 학문이 출중했고 한명희처럼 권모술수도 능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과장에서 늙어서 죽어요. 과거 시험장 듣날 들다가 늙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장에서 늙어서 그냥 과장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나이 80에 과거를 급제했어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살에, 어떤 사람은 80에. 인생은 시간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순풍을 만나면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고, 역풍을 만나면 지체되고, 지체되는 건 둘째치고 역풍을 세게 만나면 나아갔던 것도 뒤로 밀려버리겠죠. 인생은 시간이라는 바다리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 항해사와 같은 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조선조 때 제주에서요, 순풍을 만나면은 해남까지 하루 만에
건넙니다. 지금은 제주도 가는 뭐 배가 완도에서 가고 목포에서 가고 인천에서 가고 그러지만 조선조 때는요 제주에서 해남으로 건너와요. 해남이 출발점이고 제주가 기착점이고 도착점이고 또 제주가 기착점이고 해남이 도착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해남이 제주를 드나드는 그 출입구예요. 그래서 호남가에도 보면 제주호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각 고을 을풍기 그 남도설이 호남가인데 그 호남가에서 제주호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풍을 만나면 하루 만에 제주를 건너요. 해남까지 제주에서. 순풍이 없어서 죽으라고 노를 젓고 며칠 걸리죠. 시간이를 항해하는 사람도 순풍을 만나면 15살에 과거급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15살에 과거급제한 사람은 순풍처럼 달려갔을까요? 관로에서? 아니요. 힘들었어요. 이건창은 15살에 과격전환을 이건창인데 힘들었다고. 너무 똑똑하면 견제가 심해. 다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 많지. 아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좌절감을 안겨줬냐고. 내가 농담이지만 나쁜 놈이지. 왜 15살에 과거급제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 속에 몰아넣느냐 이게. 80살에 과거급제한 분을 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나도 죽지 않으면 과거급제 할 수 있겠구나. 내 나이 이제 겨우 60 청춘인데 70년도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내 나이 이제 70인데 아직 10년간은 과거급제할 시간이 있네. 얼마나 희망이 있어. 팔신 노인이 과거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또 그때까지도 과거를 포기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과거를 급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되면 벌써 다 포기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내 스승이었던 대인 스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한다라는 그 한마디를 나에게 해줬으면 내가 장돌뱅이가 되어가지고 아니 무슨 뭐 해탈열반이 깨달음이 무슨 뭐 로또 복권이야? 그게 어디 바깥에 있겠냐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밖에서 찾겠다고 그 돌아댄 시간이 얼마나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 거야. 그 한마디를 해줬으면 밖에서 찾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실망도 안 할 거고. 도인이라고 해서 가서 모셔보면은 역풍을 만나면 다 무너지더라 이 말이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내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 자신이 내 믿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80대에서 과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팔십 먹어서 과장에 들어가면 자기 증손자 같은 사람들, 손자 같은 사람들하고 겨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세상에도 속된 표현으로 쪽팔릴 텐데 조선조 때 80 노인이 머리 하얗고 슈엠이 하얀 노인이 과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과거 급제를 했으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기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주에 내가 말했죠. 현실의 법정에서 패소하고 역사의 법정에서 패소해도 믿음의 법정에 들어가.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법정에서는 당신이 승소한다. 그걸 믿고 들어가라.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시간이라는 바다 위에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을 만나게 하고도 역풍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흐른단 말이에요. 시간은 각기 다르게 흐르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변화라는 말을 안 쓰고 변동이라는 말을 쓰냐면
변동이라는 적극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주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자? 아직 당신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당신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희끗해지면 아니 뭐 세상 다 끝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해.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아직 당신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왜 당신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아직 인생 종친 거 아니에요. 아직 관 속에 안 들어갔잖아.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변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각기 다르게라는 말을 쓰냐면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기준점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는가? 15살 먹은 친구가 과거급제한 것이 기준점입니까? 아니면 80 노인이 과거급제한 게 기준점입니까? 어떤 것이 기준점입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칠촌 조카는 과거급제하고 3달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어려운 과거급제를 젊어서 했는데 3달도 안 돼서 한마디로 임명장도 못 받아보고 죽었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육촌형이 얼마나 그게 애통했는지 연암 박지원 선생한테 아들 행장을 좀 지어달라고 자네가 얼마나 애통했겠어. 아들이 이제 과거급제에서 다 앞으로 그야말로 금유환영이 이제 확 열리는데 덜컥 죽어버렸어요.
조선시대 때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은 쓰고 잘 쓸 게 없어. 옛날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스님들 비들 보면 다 커요. 쓸 게 많았어. 근데 조선시대 때 스님들 그 비석 보면 다 작아요. 왜? 쓸 게 없어. 왜 쓸 게 없냐?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중국 유학 갔다 오지 또 뭐 승계가 축축축 올라가지 왕사 되지 국사 되지 이러니까 쓸 게 많지. 근데 조선시대는 아니 중국에 유학을 갈게 있어 무슨 뭐 승과가 있어 아니 무슨 왕사가 있어 국사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다가 도 닦다가 어느 자리 주지하다 죽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선비가 죽으면 행장 쓰고 자식밖에 없어요. 집안 내력만 쭉 쓰겠지. 과거 급제하지 않아도 천천히 급제해도 80에 급제해도 (80의) 과장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믿음의 법정이 남아있는 것. 얼마든지 당신은 믿음의 법정에서 승소한다. 그걸 믿어야 된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 아직 당신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확신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삽배잡다 발랑걷다 빠지면 아라운타만 짜꾸르나 반단에 삽바다 띠아딸랐다 수치다 인을라 붙다사상 아로카 수키타 호따사 삽배이 삽바부따 누베나 삽바담마누베나 삽바상카 누베나 사다수티바한두 붙다이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게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 쌍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 하는 이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사사사 아라항사마나무토 바가와부 땅바한타비야 푸토민다세 스바카토 바가와타 나모 타마 담모멘도토 스바디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미나토 상가이